네, 지평선 이사원입니다. 이번 풀어볼 사주는 5선 국회의원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의 사주죠. 이 김진표 의원은 이제 민주당에 계속 오래 몸담았는데 성향은 보수 쪽에 가깝지 않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죠. 김진표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 진보 쪽인 건 아니에요. 보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죠. 이번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그 분석한,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 전략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선거 끝나고, 그, 토크쇼 같은 데 나와서, 이러이러했다. 어떻게 분석하고 이렇게 선거 끝나고 그런 프로가 있었는데 그거 잠깐 봤는데 민주당 내에도 이 보수적인 인사들이 많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실제로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는 보수 쪽인 사람들, 보수 쪽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 내에 그 젊은 전략통이라는 애들. 이제 옛날로 치면 이제 모사가라고 하죠. 모사가. 좋은 말로 모사가, 나쁜 말로는 모사꾼. 하여튼 그 정치 쪽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렇게 이제 분석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옛날로 말하면 이제 모사꾼이라고 하죠. 모사꾼. 그거보다는 조금 이제 좀 나은 사람들은 이제 책사라고 얘기도 하고, 책사. 이건 다 옛날 용어인데 지금도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책사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이제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몇 명 없죠. 한 손 꼽는 수준? 한 두세 명이나 있을까? 그 정도쯤 되면 이제 책사라고 하고, 대부분은 그냥 모사꾼이죠. 모사꾼. 그렇다고 해서 그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막상 그 민주당 내 국회의원들이 전부 진보는 아니다. 보수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한나라당, 통합당도 마찬가지죠. 그 안에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국회의원들도 있을 거고,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크게 보수냐 진보냐 이렇게 나누는 거지. 개개인으로 들어가면은 민주당 내에도 보수적인 국회의원이 있고 또 통합당 내에도 진보적인 국회의원이 있고 그런 거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실제로 문재인이 정치하는 거 보면 보수 쪽인 그런 정책들이 많잖아요. 뉴스 보면 이거는 보수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런 거죠. 바로 지금도 이제 얘기가 막 뉴스 나오는 재난보조금인데 그걸 기부를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재난보조금 신청하러 딱 핸드폰이든 이제 인터넷이든 딱 그 웹사이트 들어갔는데 실수로 마우스 클릭을
어찌 하다 보니까 그냥 기부가 됐더라. 이게 꼼수를 부린 거거든요. 꼼수 부려가지고 유도를 하는 거죠. 기부하는 거로. 나도 저기 신한은행 홈페이지 가보니까, 나는 이제 인터넷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신청하는 데에서 보니까 기부 쪽에 이제 포커스가 가 있어요. 버튼이. 기부 쪽에.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누르면은 기부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꼼수를 부린다라는 거죠. 이런 꼼수를 누가 부리느냐? 이게 정관이 부리는 꼼수예요. 정관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진보 정권이 정부를 이끌어가고 정책을 이끌어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수적인 그런 이제 정관들이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보도 오래되면 보수화되는 거고 보수는 오래되면 망하는 거고 그런 거죠. 하여튼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실제로는 보수적인 게 많아요. 말로만 진보인 척하고 왜 그러냐면 원래 정치와 군사는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쇼예요. 쇼. 보여주기 위한 거. 그러니까 말로는 다 한다고 그래놓고 실제 검증을 해보면 안 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진보든 보수든. 또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를 한다면 코로나19에 대응을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게 한국이 뭐 메르스를 겪어가지고 그때 아픈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제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은 맞는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은 아니고 왜냐하면 역학조사 그때도 다 했어요. 사스 때도 하고 메르스 때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왜 사스 때 사망자가 메르스 때 사망자가 많이 나가지고 실패를 했냐 하면 삼성의료원에서 확산이 됐잖아요. 병원 내 감염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관리를 못한 거야. 관리를. 그러니까 정관이 뭐가 문제냐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그리고 관리를 왜 못했냐 하면 메르스 때 뭐 사건이 터지면 쉬쉬예요. 쉬쉬. 야야 밖에 알리지 마. 밖에 알리지 마. 우리끼리 처리하고 그냥 밖에 알리지 말고 그냥 좋게 해서 넘어가자. 이러느라고 대응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이거를 다 까발리잖아요. 그래 처음에 질병본부 거기 나와가지고 그거 이제 할 때 다 까발렸잖아요. 처음부터 까발려가지고 환자가 몇 명 나오고 확진자가 몇 명 나오고 뭐 어떻게 하고 대구에서 신천지 터졌을 때도 전부 까발렸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야 아주 그냥 속속들이 다 까발리네. 그냥 확진자 몇 명 나오고 그냥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 외국에서 보면 아주 깜짝 놀래고 아주 그냥 재밌다 하고 박수치고 아주 그냥 강 건너 불경 구경하고 아주 재밌게 보겠다. 이거 우리만 완전히 이거 너무 까발려서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랬죠. 그래서 손해를 봤죠. 그렇게 까발려가지고 외국에서 전부 한국인 출입 금지 시키고 막 피해가 처음에 굉장히 컸죠. 그렇게 까발려야만 사실은 되는 거죠. 까발리고 하니까 이제 투명해지고 대책을 제대로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박근혜 때는 전부 쉬쉬하고 숨기고 이랬던 거라는 거예요. 역학조사를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다 했는데 환자가 나왔는데 그걸 쉬쉬하고 야 우리끼리 해결해가지고 넘어가자. 이 정관의 특징이에요. 그런 식으로 일 처리하는 게. 주먹구구죠. 사실은 주먹구구.
그래서 메르스 때 그 실패한 거지, 뭐, 역학조사를 안 하고, 뭐,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미, 이 방역에 관한 거는, 사스 때부터, 그때부터 역학조사 했고 다 했었어요. 노무현 때. 그래서, 메르스 때 안 하고 있다가, 그거를 가지고 뭐, 뼈 아픈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대응을 잘했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잘못된 거죠. 사건이 터졌을 때 까발리질 않았어요. 단지 그 차이. 까발렸느냐 안 까발렸느냐. 그리고 까발리지 않고 쉬쉬하다가 결국은 까발릴 수밖에 없는 거죠. 확진자가 나오고 죽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들통이 난 거예요. 메르스 때. 지금은 숨기지 않고 다 까발리니까 들통 날 게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다 까발려고 이제 확 뉴스화 되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대처할 수밖에 없으니까 잘 하게 되는 거고. 그거 뿐이에요. 그 차이 뿐이에요. 메르스 때 뭐, 우리가 뭐 준비를 못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때도, 단지 다 조사는 했는데, 까발렸느냐, 쉬쉬했느냐, 요 차이일 뿐인 거예요. 어떤 정부가 들어와야 그걸 까발리고, 쉬쉬하고 하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정관은, 어찌됐든, 그냥 넘어가자, 조용히. 정관의 특징은 조용히 넘어가자. 왜냐하면 변화를 일으키면 안 돼요. 정관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대로 현상 유지하면서 조용히 넘어가자예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정관이. 근데 문재인 정부도 이렇게 정관처럼 이렇게 하는 정책들 많아요, 사실은. 메르스만, 요번에 사스만 아주 운이 좋게 까발리다 보니, 그렇게 좋게 평가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제 김진표의 사주를 보면, 김진표는 이제 정관이 이제 시간에 올라가 있죠. 김진표의 그 인터넷에 알려져 있는 그의 성향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보면 요렇게밖에 보기가 어려워요. 유씨 외에는 딱히 맞아 보이는 게 없어요. 그의 과거 행적이라든지 그의 성향 이렇게 인터넷에 공개된 걸 보면, 그래서 유씨를 놓고 보면 이게 이제 관료형의 사주죠. 전형적인 관료. 정인도 있고, 정관 있고, 정인 있고, 정제 있고, 전형적인 관료형의 사주죠. 이런 사람이 이제 관료를 안 하면, 공무원을 안 하고, 또 사무직, 예를 들어서, 관료가 꼭 공무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대기업 같은 큰 회사에 사무직, 이런 것도 다 관료예요. 그렇게 사회를 출발해가지고 관료나 공무원으로, 그러니까 관료직의 직업으로 사회를 진출하지 않았더라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사주가 유형이 그러다 보니 이게 기술도 없고 뭐 딱히 장사하기도 어렵고, 장사는 금이 있어야 장사를 하는데 천간 쪽이에요, 주로. 그러니까 비즈니스맨은 지지가 금이기보다는 천간에 금이 있어야 돼요. 지지가 금인 사람은 천간에 금이 있는 것보다는 능력이 좀 떨어져요. 비즈니스 측면에서. 김진표는 이제 지지에만 금이 있죠. 그래서 관료형이에요. 전형적인 관료형. 그래서 당내에도 뭐 관료로서 당을 관리해야 할 사람도 필요하겠죠. 때로는. 그런 사람이라, 그런 국회의원이라고 보면은 적당해요. 그래서 이제
올해 6월 5일 날 이제 국회의장 경선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국회의장 경선이 일종의 이제 제일 연장자, 또 다선, 뭐 이런 사람으로 해가지고 이제 국회의장을 시킨다고 해요. 그럼 이 김진표가 올해 국회의장이 될 수 있겠느냐? 이제 그게 질문인데, 올해 해운을 보면, 일단 보면, 월지 정제가 충이에요. 이러면은 뭔가 불안하다는 뜻이에요. 요거 자체만 가지고, 지지의 재성의 충인 것만 가지고, 뭐, 당장 이동수가 일어난다라고 보기만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이동수다라고 보면 안 되고, 일단, 자리가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길 가야 되나? 아니, 여기를 떠나야 되나? 옮겨야 되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는 거예요. 불안함, 자리의 변동에 대한 불안함까지만 말하는 거지, 이거 충됐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옮겨. 뭐,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운에서의 이 월지 정제충은, 내가 여기서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국회의장으로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거를 말할 거라고 보여요. 왜 그러냐면 국회의장은 당적을 포기하는지 명시적으로 당적을 포기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당적과는 관련 없는 업무를 해요. 나름 공평하게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제 국회를 운영한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명시적으로 당적 포기하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위치에 가야 되니까 내가 어디를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거죠. 그리고 편인이 올라갔으면 이제 도전을 할 거고,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 뭐 도전할 거고,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월 5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6월 5일인데 6월 5일은 6월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5월부터 좀 봐야 돼요. 5월부터 이게 칼로 딱 끊어내듯이 운이 갑자기 바뀌는 건 아니어서 서서히 운도 바뀌는 거라서, 물론 때로는 그냥 칼로 무자르듯이 딱 끊어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일단은 이어져서 일어난다고 보세요. 그래서 5월달 운을 좀 보면, 옮길 일이 생기나, 그건 보통 재성이 합이 걸려야 돼요. 정제든 편제든. 그러면 내가 갈 자리가 생겼다 이런 뜻이에요. 천간에 정제든 편제가 합이 걸리면 내가 갈 자리가 생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5월 달에 거의 뭐 내정되겠죠. 박병석하고 둘이 한다는데 6월 5일 날 이제 발표를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 거의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5월 달에 이거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 보여져요. 6월 달은 이제 6월 달에는 정제가 합이 걸리네요. 5월 달에는 편제가 합이 걸리는데, 그래서 요거를 보고서 내가 머물 자리가 생긴다. 그리고 또 정제가 들어왔네요. 그리고 그러면 또 일진을 한번 볼까요? 일진 6월 5일 5일이죠. 관이 올라갔으니까 뭔가 자리가 맡겨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정인이 충이다라는 거는, 이거는 당장 뭐가 안 된다라고 보기보다 둥지가 깨어진다,
둥지를 옮긴다. 새 둥지를 튼다. 그러니까 새 둥지를 틀기 위해서는 헌 둥지를 깨야 되잖아요. 이런 의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된다고 봐요. 그래서 김진표 의원이 올 6월에 국회의장이 된다고 봐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